네, 주민사 대변 황원입니다. 네, 차승현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뭐 여기저기 방송들 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하는 게 서로가 쑥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예, 네, 뭐 이제 작년 말에 큰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여객기 참사도 있고 지금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도 잘 안 이루어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눈 오는 날 시민들이 날밤을 꼬박 세우면서 그랬던 이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만 뭐 그래도 말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서대문구는 또 서대문구대로 지금 뭐 더 암울하죠. 준예산 때문에 네. 이거 뭔 이상해 근데 그러니까 이거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그 모양 그 꼴이고 사고는 나서 참 슬픈 상황인데 서대문구는 또 서대문구대로 준예산이라고 하면서 이제 예산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서대문 FM인지라 서대문구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서대문 구청에서 차원에서 문자를 막 어마무시하게 뿌렸습니다. 네. 받으셨어요? 당연히 받으셨겠죠? 저는 없던데. 저도 없던데. 이게 웃기게 난 못 받았어. 이게 홍보 파트에서 보낸 거잖아요. 그런가 봐요. 홍보 파트에서 이게 원래 나한테는 안 오긴 하던데 그래도 이 정도는 주민 아니니까 와야 되는 거 아니겠 싶긴 한데 안 왔어요. 어쨌든 저도요. 아니 뭐 저도 주변 물어보면 안 온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그거예요. 뭐 본인들 구청장 세외 인사, 그렇지. 무슨 보좌관들 세외 인사, 보좌관들 세인서도 있어? 예. 네. 그 양반들한테도 문자가 오는데 그치.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블랙리스트인가? 차단인가? 그러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러니까 금요일 날 문자가 굉장히 많이 뿌려졌고 사실은 뭐 이 문자 때문에 뭐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서는 뭐 의원총회를 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지난주에 늘 계속해서 물어봤거든요. 구청에다가 예산 어떻게 하려고 하냐? 예산의 성격이 뭐냐? 어쨌든 이제 뭐 지금 그러니까 상황에서 문자의 내용이 어쨌든 지금 서대문 구청 2025년에 예. 준예산 체제로 시작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물어봤거든요. 예산팀이랑 기획예산까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을 뭘로 시작하려고 하냐? 답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고서는 때 되면 결정 나는 대로 보도자료 갈 거고 뭐 이렇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보도자료 왔죠. 문자는 안 왔습니다만 보도자료 왔습니다. 근데 준예산으로 간다라고 결정이 난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달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거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준예산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가는 걸로 하죠. 준예산은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준예산은 12월 31일까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네. 예. 그 의회에서 예산이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쵸. 이제 소위 말해서 불성립 시 이제 올해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의회에서 통과돼야지 돈을 쓸 수 있는데 그쵸. 통과 안 됐으니 네. 작년에 준해서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쓴다. 네. 근데 작년에 준해서 쓰는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 뭐 기관 시설 운영과 관련된 그쵸. 비용 쓸 수 네. 있고 그다음에 법령으로도, 법령이나 조례에 네. 의해서 정해진. 쓸 수 있는 돈 쓸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 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예를 들면은 센터나 뭐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들, 그러니까 50% 센터나 뭐 이런 데 기존에 있었던 돈이 있다라면 들어간 돈이 있었다면 그런 거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법령이나 조례니까 예를 들면 뭐 사회복지 법에 따른 뭐 생활수급, 복지사업, 네. 뭐 복지사업이나 생활 뭐 수급자들에 대한 임금이 아니죠. 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비용이나 약간 이렇게 나가야 되는 돈이 있으면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존에 작년에 있었던 사업들 했었던 이미 확정돼서 했었던 사업들은 올해도 거기에 준해서 쓸 수 있다. 네. 근데 예. 이제 신규 사업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신규 사업은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쓸 수 있지만 신규 사업은 당연히 그러니까 2024년도에 그 예산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업도 보면 이제 그 연도별로 성장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성장한다는 건 예산이 커진 사업인 건데. 그렇죠. 예를 들면 작년에 5억이 책정됐으면은 네. 올해 예산 안에는 이제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네. 만일 6억이 돼 있다. 네. 근데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럼 5억만. 5억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공교로운 게
난 이게 뭔지 잘 이렇게 그냥 드는 생각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4.8%가 삭감됐잖아요. 네, 서대문구가. 네, 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면 준예산이 보통 지금까지 준예산을 약간 뭔가 천재지변처럼 느끼고 아 이거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던 건 항상 예산은 커진다라는 개념하에서 움직였었잖아요. 우리 삭감됐잖아. 5%가 한 400억 가까이가 깎인 예산이잖아요. 근데 안 깎였어. 그 예산들이 안 깎였어. 그러면은 이거는 좀 달리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2024년 사업 중에 네. 이미 종료된 사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디 도로 공사를 한다 해서 종료가 되고 뭐 이랬을 거잖아요. 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시 지출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뭐 다른 도로 사업을 쓴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요. 그러면 그거는 좀 봐야 돼요. 그거는 저는 쓸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도로 공사면은 다른 도로 왜냐하면 공사에도 그게 이렇게 예를 들면 무슨 뭐몇 몇 번지 가자로 뭐 네. 어디 일대 네. 이렇게 갖고 예산이 잡혔으면 안 돼. 아 그렇지 그건 안 되겠지. 근데 그냥 네. 도로 보수 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기본 도로 경비잖아요. 어쨌든 보수 경비. 뭐 제가 뭐 약간 희망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준예산은 어쨌든 쪼그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다. 이제 네. 소위 말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넣었었던 거잖아요. 네.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걸 결국 이제 못하는 부분들은 있는 거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말했던 것처럼 예산 규모가 작년이 더 컸기 때문에 네. 실제 그 예산 운영의 어려움은 그렇게 적을 수도 있다.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네. 많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봐야 한다. 이제 준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걸 이제 좀 배우고. 보고 비교를 해보고 세 개를 봐야 돼요. 네. 2024년 예산안과 네. 이번에 준 예산으로 편성된 것과 예. 그 다음에 2025년 예산 중에서 네. 못하고 있는 게 뭔지 네. 사실 이걸 다 비교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준 예산으로 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더 확보가 된 게 있을 수 예를 있고. 들면은 그런 예산이 있었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동사무소 청소 청소하는 거는 기부조원에 잡혀 있었잖아요. 7억 가까이 잡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은 이번에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2025년 예산 없어졌잖아요. 2025년도 예산에 전액 삭감돼 가지고 전액 삭감이 아니라 전액 삭감된 채로 본 예산에서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에서 2억 5천인가 2억 몇천만 원을 살려줬었대요. 근데 어쨌든 그 2024년도 예산 6억 몇천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준 예산이 아니라 이 예산 체계로 갔으면 전액 근데 삭감 지금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헷갈리구나. 더 헷갈리니까 네. 어쨌든 구청이 제출한 본예산안, 그치. 그다음에 통과된 의회 예산안은 이 본예산에서 6건만 깎인 깎인 예산안. 그 예산 그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네. 네. 그 수준은 이제 이미 휘발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동사무 동주민센터 직원들 입장에서는 좋아진 거예요. 그런 거는 그것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은 이제 2025년 예산안에서 삭감됐던 건데 전액 삭감이었어요. 이제 어쨌든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그러면은 같은 구조죠. 그래서 걱정했던 게 뭐냐면 그럼 1월 2일부터 출근하자마자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청소를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나?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뭐 용역계약 맺어가지고 그냥 용역계약 맺었던 업체하고 계속 가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저는 이제 그렇게는 보는데 네, 저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구청에서 온 문자들을 보면은 이 전에 이제 준예산 체제 들어가기 전에 네. 서대문구의 의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제 보도자료 나올 때도 네. 삭감은 6건 48억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민생 예산이 깎인 것처럼 보도자료가 나갔잖아요. 구청장은 뭐 200억 얘기하고 다녔고 그리고 보도자료에 나온 숫자만 더하면 한 88억 정도 됐었고 어쨌든 이제 그 자체도 잘못된 허위 그쵸. 사실이었다고 제가 이제 말했고 그건 이제 거짓 선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준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발송됐던 문자와 뭐 블로그하고 뭐 페이스북 난리도만요 아주 그냥 등등등에 올라온 내용도 보면은 앞서 준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준예산에 대한 이야기 쭉 했었잖아요. 되게 복잡하지만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페널티가 뭐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 예산 운영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데라고 우리가 했는데 네. 어쨌든 보니까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는 지금 준 예산 관련돼서 뭐 공개가 되고 네.
앞서 말했던 이 세 가지 예산들을 놓고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안 된 것들이 뭐가 있는데 왜 안 되는지를 뭐 근거 법령이나 조례를 따져 보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구청이 그 이상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한하게 뭔가 없이 그냥 뭐 어떤 사업들이 전면 중단 약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헷갈리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이 공개되는 것처럼 준예산에 편성된 것도 공개를 마땅히 해야죠. 그리고 이게 12월 30일 날 전 부서에다가 준예산을 갈 테니 그렇죠. 각 부서마다 준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 취합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벌써 새해 지난 지 6일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게 다 정리됐으니까 그쵸. 문자를 보냈잖아요. 네. 그럼 공개해야죠.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는 뭐 문자가 왔는데 그림 파일이 두 개가 겹쳐서 온 파일이 있었잖아요. 네. 보면은 복지 관련해서 네. 예를 들면 어르신 복지 증진 사업 등 전면 중단 이렇게 네. 왔습니다. 그리고 민생 관련해서는 마을버스 개선 및 재정 지원 사업 등 전면 중단. 작년에 했었나요, 이걸? 그리고 안전에서는 공동주택 안전 점검 관리 지원 사업 등 전면 중단.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의 전면 중단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왜 1월 2일부터 민생 사업이 전면 중단된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근거로 삼았던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좀 우리랑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 왜냐면 우리는 작년에 했던 사업이면 그냥 해도 된다. 전면 중단될 이유가 없다. 약간 그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복지 분야의 3개, 민생 분야의 3개, 안전 분야의 3개가 다 작년에는 안 했던 사업인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어떠세요? 작년에 다 했던 사업이죠. 그러겠죠? 사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임산부 지원 사업, 임신 축하금하고 건강 지원 등이라고 했고요.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어르신 복지 증진 사업 등이라고 돼 있어서 그 앞쪽으로 가면 노인 일자리가 전면 중단된다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나요? 공공일자리. 공공일자리가 네. 전면 중단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우선 쭉 다 오케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민생에서도 3군데인데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고 중소상공인 지원 사업, 그다음에 마을버스 개선 및 재정 지원 사업 등이 전면 중단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안전에서는 해충 방역 사업,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 공동주택 안전 점검 관리 지원 사업 등이 전면 중단된다. 9개가 아니구나. 등이란 거 보니까 훨씬 많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복지 민생 안전 해갖고 9개를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 소위 말하는 주민 감성을 건드리려고 하는 전략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니 청소년 우리 저출생 국가에서 임신지원금 축하금 주는데 이걸 깎고 그 다음에 뭐 어르신 이렇게 지원하는 그걸 깎고 뭐 어르신 또 일자리 이걸 하고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충 방지하고 지금 이런 돈을 서대문 구회가 깎았다라는 논리를 지금 설파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 논리대로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민생의 수호자고 서대문 구회가 민생의 파괴자라고 지금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서대문 구에서 깎은 예산은 농구단, 5개. 농구단, 그 다음에 기숙사. 기숙사, 이게 이제 공무원 기숙사죠. 네. 그 다음에 함신이 오케스트라, 2억 9천만 원. 그 다음에 홍제천 그 카페, 카페가 아니라 네. 한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것도 있고 카페는 10억. 2개 아닌가요? 아니에요. 카페가 아니라 또 하나는 거기서 썸머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5개. 5개고 기금 사업에서 그 네. 홍제역에 유진상가 일대. 유진상가 일대 역세권 사업 그 설계 11억. 이렇게 해서 한 대충 한 48억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민생이 아주 급하다고 할 만한 사업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을 뭐 풀이한다면은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우선 제2요구를 철회하시면은 준예산 체제는 바로 해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의회가 예산을 이제 통과한 이후 그건 바로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법령 위반을 이유로 통으로 지금 제2요구한 꼴이 됐으니 계속 말하지만 제2요구서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네네네. 제2요구한 꼴이 됐으니 이게 지금 준예산 체제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준예산 체제도 앞으로 더 말하겠지만 이렇게 해석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해석을 해서
민생과 관련 예산들이 사업들이 전면 중단된다고 지금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전이다. 네. 팩트 체크를 해보면 거짓 선전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뭐 설령 이렇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은 제의혹을 처리하고 우선은 받아들이고 이 6건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네. 나머지 6건 빼고 나머지 예산은 본인들이 예산한 대로 통과된 거니까 그러면 그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추경을 통해서 서로 여러 가지 공방을 하든 협상을 하든 이 과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월간 주의사에서 주의사 의원이 말했듯이 본예산 2025년도 구청에서 낸 본예산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민생 예산을 애초에 깎아서 올렸 거죠. 깎아서 올린 것도 굉장히 많았고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아까 되게 근본적으로 말했던 동주민센터 청소 용역 예산 이런 거 제로로 만들어서 올렸다는 게 구청에서 올린 거예요. 그건 구에서 깎은 게 아니라 구청에서 아예 제로로 만들어서 올렸기 때문에 만약에 본 예산을 그대로 살리면 당장 동주민센터 청소는 직접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인 거고. 그거는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진 않죠.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그렇게 막 중요하게 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본 예산 자체도 별로 썩 그렇게 매력적으로 뭐 잘 만들어진 예산이 아니라고 주의사 의원은 평가를 했었던 예산들이었는데 마치 뭐 지금 48억 원 삭감된 상황에서 재요구를 하고 나서는 이것 때문에 그거가 모든 예산이 마치 다 엄청난 예산이 많이 깎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문자가 왔어요. 이성훈 구청장이 제2요구를 본인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네. 예.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없다는 입장에서 지금 제2요구를 본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월간 소호성 때 제가 했던 말을 공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안 좋은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누굴 탓하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지원 사업, 초중고 교육 경비 지원 사업, 보육 대상자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전면 중단됐다고 그러는데 전면 중단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준예산 관련된 편성액이나 관련 자료가 부족하니까 네.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는지를 지금 주민들이 모르죠. 파악하기 어려워요. 네. 예. 그리고 아니 1월 6일이나 됐으면 이건 이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네.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들리는 이야기는 아동급식 카드도 사용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들리기도 하고 뭐 교육경비 예산 같은 경우도 뭐 그러는데 급식 예산, 예, 시설 보수 등 뭐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예. 이게 보면은 그 2호에 준예산 관련된 2호에 예. 법령이나 조례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예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법령이나 조례 나오는 거는 이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어요. 보통은 그렇죠. 예. 강행 규정은 뭐 하여야 된다. 하여야 한다. 예, 그리고 임의 규정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분들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산 편성이 안 된 게 아니라 집행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준예산 어차피 뭐 편성돼 있는데 뭐 작년께.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해석을 지금 이제 달리한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속에서 강행 규정은 이제 지출해야 되는 지출해야 되는 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출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짜와서 이걸 가지고 이러니 이렇게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진행할 수 없다라고 없다. 나오는 거죠. 라고 해석을 했다 자기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편성한 준예산 관련된 자료가 올라와야지 이제 정확히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뭐 보도 자료도 그냥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고만 돼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를 해서 뭐가 안 되는지가 안 나와 있고 그냥 안 된대. 아니 그냥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도 지금 따지면서 1항이 뭐니 2항이 뭐니 2항에서도 강행 규정이니 임의 규정이니 3항에서는 뭐 기존에 뭐 했었던 사업은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막 이렇게 짜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짜고 있는데 구청의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띡 던져놓고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구의가 잘못했습니다. 관련돼서 그분들이 지금 해석을 뭐 이제 이것도 아까 이제 절차상 문제처럼 이건 해석의 문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준예산이 국가적으로는 시행된 적이 없지만 거의 없죠.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종종 이렇게, 있습니다. 종종.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행안부나 이런 데 이제 질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질의한 내용 중에도 보면은 뭐 2010년 정도에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에도 이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그거 지출해야 되냐? 지출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행안부가 뭐 여기서는 이게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를 따지진 않는다. 아니 근데 법문 자체가 그걸 따지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걸 네. 왜 자기들이 따지는 근거가 거지? 있냐 없냐를 말했던 거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답신을 준 거예요. 저도 그게 법문 보고 갑자기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을 얘기하길래 아니 법문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걸 왜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을 왜 따지고 앉아 있나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방자치 운영에 있어서 뭐 우리가 더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되고 하지만 이건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의란 말이죠. 네, 네. 그 질의에 대해서 답을 줬단 그렇죠. 말이죠. 법문대로 하라 이거야, 법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이제 그 해석에 따라서 한다면은 소위 말해서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할 수 있다. 다 낼수 그럼 교육경비 지원 예산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근거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면 돼요. 작년 수준으로 지원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이게 임의 규정이나 강행 규정 이걸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작년에 이 예산이 나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나온 예산 중에 하나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작년에 이만큼의 예산이 뭐 예를 들면입니다. 30억이 나갔다. 그럼 올해 30억 쓰겠다 지금. 그러면 1년에 한 달, 보통 1월, 2월은 쉬시니까 쉬고 3월 달부터 해서 3억씩 쓰겠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뭐 장애인 지원 사업, 뭐 이건 뭐 복지관 운영까지도 얘기했는데 복지관 운영, 돌봄 서비스 복지관 운영은 근데 거의 이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1월 15일 날 네. 서대문 구청에서 신년 할애를 한대요. 그래요. 네. 그건 무슨 돈으로 하시는지 저거 궁금해요. 아 그러네. 네. 이거는 어디 뭐 신년 할애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있었던 예산.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법령과 이게 없는 예산인데 작년에 심지어. 있었던 예산인데 뭐 그거는 해.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네, 거잖아요. 그거는 해. 근데 왜 지금 아동급식 카드를 뭐 중단하니 어쩐지 이런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할애회도 하는 마당에 왜 그보다 더 중요한 그거는 왜 안 하나? 그러니까 신년 할애 예산은 무슨 돈으로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신년 할애가 더 웃긴 거는 두 가지 더 웃긴 점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문화체육관에서 하는데 네. 소위 말하는 구청장님 빼고는 다른 이제 국회의원, 뭐 구의장,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인사말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냥 영상으로만 받아요. 와우. 네, 영상으로 받는다는 건 사전에 이게 일종의 사전 검열이 된다는 거잖아요. 서대문 구의장이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넘겼는데 지금 서대문 구청이 준예산을 가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게 이게 주민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네. 뭐 이렇게 어르신들, 아이들 뭐 이런 목소리 보통 이렇게 네, 올해는 뭐 네, 이렇게 어떤 애가 2025년 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새해 소망 시험 하잖아요. 네. 거기에 난데없는 두 명이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갈까? 누굴 것 같습니까? 윤석열은 아니겠죠? 아유. 함신이과. 박찬수. 네. 뭘 하자는 건지 지금 모르겠어요. 아니 이분은 왜 여기 미련을 못 버려?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약점 잡혔나? 두 신년 할애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고 약점을 잡혔나 두 사람한테 왜 이런데요? 모르겠습니다. 어. 아무튼 어쨌든 이 준예산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네. 저는 좀 부적절하다. 아. 그리고 그 부적절에 의거해서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뭔가 근거가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구회 쪽에서도 알아봤는데 아직 뭐 이걸 근거가 뭐 어떤타라는 얘기는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급하게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구청에서 나왔었던 그런 선전 문자 등등등이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있다 손치더라도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예산이라는 거를 한다고 한들 작년에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라면 노인 일자리나 뭐 장애인 지원 사업, 뭐 교육경비 지원 사업 등등등이 기존에 작년에 했었던 사업이라면 신규 사업은 안 됩니다만 그거는 뭐 인정해야 되는 그리고 거니까. 스스로 본인들의 이 지금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홍보물을 네. 근거로 하더라도 네. 본인들 스스로 이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도 본인들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서대문 구청장이 제의혹을 철회하고 그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그 삭감된 6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든지. 그렇지. 알든지. 그것도 방법이긴 하죠. 아니 그게 지금 본인들이 그 여성농구단을 살리고 싶으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성농구단은 지금 해도 예산 쓸 수 있잖아. 난 그래서 지금 준예산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하면은 여성농구단 돈을 어떻게 써요? 준예산 작년에 썼던 돈이니까 쓸 수 있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령과 조례에 네. 강행 규정이 아니면 못 쓰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자기들이 네. 자기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럼 못 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왜냐면 이게 조례가 없어요. 조례 없이 그냥 그냥 운영하고 있는 거라서. 그 함신이 오케스트라는 아예 그냥 MOU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게? 그러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민생을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 결정들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측이 민생을 어렵게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도 정확하게 저희는 예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강행 규정에 대한 예산만 쓰고 있다, 임의 규정 이거를 아직 지금 분석은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면 근거가 없어요. 구청이 저는 이것도 지금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예측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예측 속에서 준예산인 건데 작년 예산에서도 이렇게 많이 사업들이 전면 중단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유를 좀 정확히 밝혀주셔야 돼요. 이유를 밝혀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유를 안 밝혀주셨기 때문에 대충 상상해보자니 뇌피셜이나 아니면 예측을 해보자니 준예산에 있는 항목을 갖고 여기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게 뭔가. 그렇죠. 그게 2호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강행 규정 예산만 쓰는 건가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어디 기준을 정확히 보시고 거기에 맞게 지금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게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돼요. 들린 소문에 의하면 근거가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말하지만 이건 무능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의도적인 지금 무능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무도적인 무능을 통해서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한다 주민들에게. 호도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약간 호도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긴 해요. 그리고 무능이라기보다는 약간 공무원들이 뭔가 잘 안 움직인 증거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잘 안 움직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적극적인 무능을 애써서 하고 계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홍보물 자체가 너무 후져서 홍보물 디자인이 너무 후져가지고 뭐 북한에 그 보내는 풍선에 있는 그런 뭐 이렇게까지 못 만들었나 같아요. 이렇게까지 못 만들었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생각하기를 이거는 공무원들이 일을 좀 열심히 안 했나 약간 이런 얘기도 좀 그리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내면은 주민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차라리 여기다가 우리 방송을 넣어주던가. 그러니까 우리 거 방송 넣으면 안 된다고 하겠죠. 어쨌든 지금 일단 1부를 좀 잠깐 뭐 마치고 이제 또 뭐 다른 이야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긴 해야 될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 준예산이라고 하는 건 2024년도에 준한 예산으로 2025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쓴다. 이 정도까지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서대문구에서 나온 홍보물이나 등등등을 놓고 볼 때 저희들이 상상하기에 왜냐하면 근거가 없어요. 구청에서 근거가 분석하기에. 분석하기에 정확한 좋은 말이네요. 분석하기에 구청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근데 정확한 분석이 좀 이제 말했던 것처럼 자료가 부족하니까. 이것은 저희 잘못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저는 이건 장담하고 싶으면 구청에서 뭔가 자료를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뭉뚱그려서 뭐 무슨 사업 전면 중단 이러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 준예산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사업들이 전면 중단될 이유는 있으면 찾아보고 싶고 따져보고 싶은데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이유 중에 없을 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사업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뭐 여기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게 전면 중단된다고 하는데 작년에 안 했던 사업이고 올해 신규 사업이면은 뭐 안 할 수는 있죠. 없어질 수는 있죠. 못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뭐 얼마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두루뭉실하게 작성된 상태라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준예산이라면 뭐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면은 우리의 이렇게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말씀드린 준예산 이런 거라고 말씀드린 상황에서 신규 사업이라면은 뭐 못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맞다. 이제 그것도 잘못된 거죠. 왜요? 왜냐면은 그렇죠. 그렇죠. 신규 사업 못 하는 거니까. 2025년 본예산에는 넣었는데 네. 어쨌든 전체가 준예산 되니까 이 사업은 못 하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2020 신규 사업이라면은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나 지금 구청에서 보낸 대다수의 사업들은 우리가 보기에 작년에 했었던 사업이고 작년만 아니라 그냥 아주 그러니까 쭉 해오는 그렇죠.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면 중단이라고 전면 중단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하다가 지금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말이 나게 있죠. 중단 하다가 멈춘다는 얘기잖아요. 그 신규 사업이라는 얘기 아니고 기존에 했었던 얘기라는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이 그렇게 판단하면은 우리의 어떤 진예산의 해석대로 따르면은 당연히 전면 중단될 이유도 없는 사업들을 가지고 전면 중단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주민들에게 큰 거짓말이든 뭐 실수로든 일부로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동의하시죠? 네. 예. 오늘의 주민서대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원이었고요.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